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정 KP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강보합권 정도에서의 어떤 이제 흐름들, 시세가 형성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면은 시가총액은 한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회사가 되겠고요. 1조 7천억 원 정도 되고, 이 발전 설비, 전력 설비라고 하죠. 네, 전력 설비의 정비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화력, 원자력 같은 이런 이제 발전소의 이제 정비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출자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매출처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전이 가지고 있는 발전소가 몇 개입니까? 네, 엄청나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확실한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실적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매출과 이익과 순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가끔 뭐 이제 임금 부담이라든지 노무비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이제 부분들,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평탄해요.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좀 평탄하고 안정적인 어떤 이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의 안전성은 확실히 좀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 재무적인 안전성도 상당히 뛰어나죠.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20% 수준밖에 안 되고, 공기업이다 보니까 배당도 또 많이 줘요. 배당도 또 많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말에서의 배당주로서의 투자 가능성도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재무 안전성을 보면 유동 비율 300%, 당좌 비율 300%죠. 요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보통 이제 유동 비율은 재고 자산을 포함한 부분이고 당좌 비율은 재고 자산을 뺀 부분인데, 이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재고 자산 자체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뭐 재고 자산 있을 게 없죠. 사실 뭐 용역 이런 관점인데, 정비나 이런 그런 발전소의 정비나 이런 것들 하는 건데 뭐 굳이 재고 자산이 크게 많이 있을 게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재무적인 안전성만큼은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매출도 꼬박꼬박 나오고, 실적도 안정적이고, 재무적인 안전성도 뛰어나고, 경기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경기에 따라서 뭐 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좀 띠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네요. 요새 이제 하반기 한정 KPS에서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 이집트 원전을 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탈원전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다시 원전으로의 회귀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이 원전 발주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이제 이집트 원전, 내년에 폴란드, 내후년에 체코, 뭐 줄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만 일단 딱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집트의 원전이 또 이제 2차 측 분야라고 할게요. 이게 이집트의 원전이 엘다바 원전인데, 이미 이 엘다바 원전은 러시아가 2017년도에 사업을 이제 수주를 했어요. 35조짜리인데 수주를 했고, 근데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이제 2차 측 분야에서 뭐 5개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발주가 또 올 하반기 사업자 선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산중공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하고, 한수원하고, 한정기술, 한수원, 요렇게 해가지고, 한정기술, 한수원이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집트 원전 수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이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올 하반기에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걸로는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수주 가능성이 높대요. 이 규모가 저도 정확히 얼마인지는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현대건설이나 이전에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컨소시엄에 참여해 있으니까 같이, 여기서 나오는 바로는 엘다바 원전의 규모가 15억 달러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 정도 되죠. 한 1조 원대 후반에서 2조 원대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주 금액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적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좀 이제 수주를 해 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원전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전 KPS가 연말에 어떤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 원전 수주 시 한 번 정도 이런 발전 설비 업체도 함께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들도 되게 많지만, 한전 KPS라는 종목의 실적의 안전성이 상당히 좀 뛰어나고,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있고, 기업의 안전성도 상당히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하반기, 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이집트 원전 결과에 따라서, 수주 결과에 따라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메이저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급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현재 주가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어요. 오랜 기간 하락을 했고, 정배열로 좀 돌려놨죠. 역배열에 있다가 지금 정배열로 좀 돌아가면서 어떤 기술적인 저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배열 전환 해놓고 주가 상승한 다음에 현재는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인데, 이 조정이 얼추 36,000원대에서는 좀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36,000원대 밑으로 떨어지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36,000원대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옆으로 기어가면서 좀 기간 조정 통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로 지금 구간에서 올라간다면은 좀 저항이 단기적으로 되는 자리는 4만원 정도고, 요 정도가 1차적인 좀 저항대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 이집트 원전에 대한 어떤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폭을 좀 확장을 한다면, 그 이상으로 점차 상승폭을 좀 더 키워갈 수 있겠죠. 뭐 한 43,000원대 중반 이 정도에서 뭐 요 정도까지도 상승폭을 좀 확장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뭐 아래로는 한 36,000원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이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현 구간에서의 방향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올라갔을 때 1차적으로 좀 저항을 계속 받는 자리가 한 4만원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을 좀 넘어서면은 4만원대 초반대까지도 상승폭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여기서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되겠죠. 거래량이 터지려면은 이집트 원전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좀 붙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현재 한전 KPS의 현 구간에서 들어오는 연기금의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연기금들이 모아가고 있는데, 뭐 배당을 목적으로 들어오던, 아니면은 뭐 하반기에 이집트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어찌됐던 연기금은 이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투신들도 현재 들어오면서 가격 방어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기관들이 지켜주는 가격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관은 여기서 열심히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관의 수급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들까지 매수로 전환된다면 주가가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 외국인들은 본격적으로 매수로 좀 전환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투신이나 뭐 연기금도 적극적으로 위로 가격을 올려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보수적인 매수,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소극적 매수,
요런 이제 형태 속에서 그냥 여기서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36,000원대에서의 어떤 이제 기술적 반등이나 상승 흐름들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현 구간에서의 어떤 방향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반기에 이집트 원전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서는 팔아야 될 자리라기보다는 좀 더 보유의 관점에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벌써 10월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뭐 배당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배당에 대한 모멘텀과 그 다음에 이제 수주, 사업 수주, 해외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더 부각된다면 주가가 좀 더 탄력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만들어질 건데, 지금은 사실 뭐 거의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거래량도 움직임도 좀 한산한 모습이지만 바닥을 좀 잘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6,000원대 이탈 없으면 보유가 가능한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 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장중 실시간 리딩을 이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테마주 검색기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같이 스마트폰 버전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윈도우 PC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당일 강세 테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